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20kg짜리 쌀 한 포대의 소비자 가격이 6만 1,000원을 넘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 쌀값 급등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안현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쌀값 언제나 예민한 주제입니다.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그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햅쌀도 나올 텐데 이렇게 쌀값이 급등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작년에 풍작이 들면서 쌀값의 급락을 걱정한 정부의 수매가 예년에 비해 좀 많았던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올해의 작황 우려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충청 및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약 2만 헥타 이상의 침수 피해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의 벼 재배 면적이 약 70만 헥타인 것을 고려를 하면 70만 헥타르 정도군요. 네, 그 정도가 현재의 벼 재배 면적인데 그중 약 2만 헥타라고 하면 2.8% 이상의 굉장히 큰 면적이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에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곧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벼멸구를 비롯해서 많은 병해충이 일부 시군에서 빠르게 확산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병해충의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농가가 합심해서 방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요. 그렇다면 폭우 피해 그리고 병해충 피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도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쌀값 급등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쌀값은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오른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예년과 비교해 보면 약 15%에서 20% 정도의 가격이 오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과 비교해서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가격 상승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20kg 포대 한 포대에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쌀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kg에 6만 원이 소비자의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그때 이후로 지금 6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밥상 물가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신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쌀의 가격이 단순히 밥으로만 소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가공식품, 예를 들면 떡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런 가공식품들의 가격도 덩달아서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체험 물가가 역시 또 오를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저희가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뿐만 아니라 쌀로 만드는 가공식품 전반이 다 오를 수 있다 이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농민들은 현재 쌀값도 턱없이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밥 한 공기 만드는데 원가를 따져보면 농민들이 가져가는 건 300원도 안 된다. 쌀값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농민들 많은데 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 비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생산 비용 자체가 훨씬 쌀값이 오르는
그 속도에 비해서 훨씬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가격의 비대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은 농민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미국 종합처리장, 도매상, 네. 소매상을 거쳐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가공 관련 재반 비용이 들게 되고요. 네. 유통 비용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과정 중에서 산지에서는 예를 들면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소비자의 소매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네. 경직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 가격 인상분이 온전히 농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매 가격이 20% 상승했다고 할지라도 농민들은 수입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르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 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시는 건 그 유통 구조를 좀 저희가 단순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뭐 양곡을 반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 안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야, 정부가 이렇게 섣불리 풀다가는 쌀값이 더 널뛰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표명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8월 말부터 정부 양곡을 3만 톤 정도 대여 방식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9월 초에는 가공용 쌀 최대 5만 톤을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만 톤, 5만 톤 합치면 8만 톤으로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중에서 5만 톤은 가공용 쌀이고요. 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추가적인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당장 가격이 급락한다거나 이런 네. 현상을 일으키기에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햅쌀이 본격 출하하는 10월경 정도까지는 높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뭐 쌀값을 이렇게 급등락을 초래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자, 뭐 지금 햅쌀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 달 뒤면 이제 햅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쌀값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번 쌀값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쌀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만큼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네. 어느 정도 쌀 가격의 안정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